AES 조선의 흑전 일본의 구로다. 4-3. 낭독대본 세 가지 향토색. 이경성은 1930년대를 통해 전개된 향토적 소재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자아의 간절한 염원이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썼다. 한국인의 독자적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향토색이 발현되었다는 말로 들린다. 한국에서의 향토색을 일제의 강압적 아카데미즘의 영향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김현숙은 동경미술학교의 아카데믹한 교수급 화가들이 민족적 현실, 일제저항, 인간 문제, 역사 사회적 의식을 차단하고 단순한 자연미의 재현이나 향토적 풍경 및 재현 인물, 정물화를 종용했다고 썼다. 수필이나 만담류의 수상이 전행하는 미술판에서는 괄목할 만한 탁견이라고는 하나 기록의 분석 검토에 따른 객관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선입견적 정황적 추론적인 것이라 할 만했다. 선전 즉 조선미술전람회의 수상권에 들기 위한 자발적 선택조차 강요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었다. 오히려 향토색은 총독부의 주문 혹은 방임에서 비롯될 수도 있었다. 전람회의 진열품을 동양화 서양화와 서로 나누되 조선의 본적을 지니고 있는 자의 제작품에 한한다. 또 조선에 살고 있지 아니한 미술가의 출품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규정이 그 단서일 수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선전 1회전에 출품된 대부분의 작품이 당시 동경유학에서 보고 배운 대로 정물 시골과 도시 근교 등 소재를 인상주의, 자연주의 풍으로 버물린 이른바 향토색 소재가 차지했다. 일본 소재로는 인물화 12점과 일본 풍경 19점이 포함되었다. 황정수는 황토색의 표현은 일본 제국주의가 내선일체를 강조하기 위한 정신적 기반으로 만들어낸 미술계의 문화적 현상 중 하나이며 조선 미술계를 지배했던 교토화단이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이식해서 선전을 황토색으로 가득 채웠다고 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전통을 이식한다면 향토색이나 황토색일 수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시 일본의 양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나 인물이 있는 풍광에서 일본의 전통이나 일본색 또는 식민지의 향토색을 추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었다. 오히려 일본에서 조선의 이른바 조선색 혹은 조선 황토색에 대한 무차별 관용으로 추측해볼 때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일체보다 이국정서 정도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 처녀를 그린 등도무이의 화롱 즉 꽃바구니가 일본 양화사에서 조선 황토색이라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었다. 사리법은 당시 대만 화가들이 민족운동에서의 영향력을 위해 제전, 대전, 부전 즉 대만 총독 부미술전람회에서 요구하는 탁상의 정물이나 시골과 도시 근교 등의 소재와 준칙을 따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석천음일랑의 대만 향토미 표현이 막대한 영향력을 구사했다고 쓰고 있다. 당시 대만 화학생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일본인 화가의 이국정서 표출과 이를 거부 반응 없이 추수한 대만 화가의 행복한 친화관계처럼 들린다. 총독부로서는 의당 선전의 민족자결이나 미술사조의 견인용인 추장할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리법은 1927년에서 1936년까지 열린 대만의 총미전 즉 총독 부미술전람회는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발언의 수위에 따라 유동적인 전시기구라 썼다. 이것은 명치미술회나 외광파의 활동 및 영향력에 따라 당시 선전이나 대전이 심의 기준은 가변적일 수 있고 공통분모가 향토색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일본색으로 결집된 혹은 공통소를 추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 일본 근대 양화백년의 산맥에서 빼어난 일본 토착 사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천정 중에 제1회 1888년 명치미술회전 출품작 춘묘 즉 봄의 바티랑 등과 선전, 부전 총미전 심사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론적 자료나 시각적 근거는 박약했다. 오광수는 한국현대미술사 페이지 43에서 당시 선전 즉 조선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 명단을 싣고 있다. 누가 몇 회 선전의 심사를 맡았다 등의 단서는 붙어있지 아니하다. 조선 화가들의 영향관계를 밝히려는 것일까? 그러나 선전의 심사위원이란 목적적으로 결집된 상임심사위원단은 아니었다. 화전 영작 즉 와다 에이사쿠와 강전 삼랑조 즉 오카다 사부로스케 및 등도무이와 장원 효태랑 및 소림만 오 즉 코바야시 만고는 각자의 위상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시로 교체되는 심사위원이라는 성격상 선전의 집단 개성적 성격이나 방향을 주도할 위치라 할 수는 없었다. 분산 누락된 자료를 수습해야 정리되는 안정증태랑 즉 야스이 소우타로우와 나문조 즉
미나미 쿤조 그리고 유도생마 및 고촌풍주 즉 타카무라 토요치카 등 역시 미술운동의 주체는 아니었다. 이들 선전 심사 일본인 화가들은 한국인이 기술한 소위 한국미술사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기술적,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영향력이 크지 않거나 한국인 화가들이 그 영향관계 혹은 계보를 밝히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심사위원이었던 일본인 화가들의 작품과 일본 향토색 혹은 황토와 연결짓기는 쉽지 않았다. 조선에서 향토색 혹은 황토색에 대한 관심은 김종태와 같은 화가평자들의 훈도 비평이나 나혜석 등 자성론의 영향원이었을 것이지만 역시 자생적이랄 수는 없었다. 동아일보 1928년 음력 무진 9월 김종태는 이종우군의 개인전을 보고해서 썼다. 첫째 충실한 대상에 감복하겠다 그리고 담백한 색채가 퍽도 고결한 것 같다. 작품 전체에 흐르는 통패는 가벼운 것과 딱딱한 것인가 한다. 파리를 알 수 있을 만치 파리의 기분을 잘 내어 놓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선인 작가로는 조선이 고유색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의 예술에도 우리의 향토미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기대이다라는 내용이다. 나혜석은 개벽 1924년 제5년 6월호에서 1년 만에 본 경성의 잡감을 썼다. 이르되 서양류의 그림을 흉내낼 것이 아니오. 다만 서양의 화구와 피를 사용하고 서양의 화포를 사용함으로 우리는 임의 그 묘법이라든지 용구에 대한 선택이 있는 동시에 향토라든지 국민성을 통한 개성의 표현은 수년한 서양의 품과 반드시 달라야 할 조선 특수의 표현력을 가지지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 자성이건 훈도건 향토색이나 황토색은 화가들이나 식자 화가들에게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방향이라던가 구체적인 지침 혹은 세계 미술사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대부분의 글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위와 의무에 대한 잡감이랄 수도 있었다. 선전의 이른바 선전귀족이라는 특권과 영화를 누리겠다는 수구 세력은 해방 후 국전을 장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국전의 아카데미즘이라 할 수 있을 귀족적 이상적 인물상은 한국 미술의 금자탑이라 할 만했다. 그러나 미술판의 시선이나 반응평가는 싸늘했다. AS 낭독 조선의 흑전 일본의 구로다 4의 3끝 2025